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토레스 EBX 최초 시승입니다. 토레스 EBX는 기존 가솔린 토레스로 만들어진 전기차인데요. 특히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이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DRL이 이렇게 수평형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범퍼 같은 경우도 전기차는 조금 어색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EBX는 굉장히 내연기관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정말 꼼꼼히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기능을 또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웰컴 앤 굿바이 사운드입니다. 제가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한번 차를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사운드가 나오는 차량은 저는 거의 보질 못했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토레스 EBX가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오시면은 전기차답게 전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18인치고요.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최대 20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EB,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승차감에 있어서 기존 토렉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충전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DC 콤보 타입이기 때문에 실외 V2L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렉스 EBX는 LFP 배터리 탑재로 주행 가는 거리는 433km라고 합니다. LFP 배터리는 충격에도 강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10년 100만 km를 무상 보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토렉스 EBX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8인치 기준으로 5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외 V2L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조금까지 지급이 돼서 실구매가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포함해서 3천만 원 후반대가 나오고요. 또 E7 최고 트림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리어램프 그래픽이 살짝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토레스하고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대신 이렇게 EBX 전용 레터링과 함께 KG 모빌리티가 아닌 KGM으로 엠블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소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700리터대를 가지고 있고요. 2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은 최대 1600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토렉스 EBX는 동급 대비 가장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여기 실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레버가 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실내에서도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차박이나 차크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트렁크를 닫고 있다가 나가려면은 도어를 이용해서 내려서 다시 뒤로 와서 트렁크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실내에 레버를 별도로 마련을 해 둠으로써 차크닉이나 차박을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후진 사운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전기차에서 듣지 못했던 독특한 음색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와, 이런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도 변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계기판을 보면은 12.3인치, 12.3인치 모니터가 커브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은 약간 한 8도 정도 꺾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라서 그런지 이 인포테인먼트와 UI가 기존 토레스하고 완전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공조 패널 같은 경우도 이 인포테인먼트 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이런 열선이라든지 통풍 시트 이런 버튼들도 기존 토레스하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를 보더라도 이 순정 내비가 토레스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좀 많이 바뀌고 컬러도 많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 토레스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에만 조그만 클러스터가 있었고 나머지는 디지털 형식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토렉스 EBX는 요즘 차들에 많이 들어가는 화면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시인성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바뀝니다. 디자인이 살짝 바뀌는 데는 시간텀이 있긴 하지만 방금 전까지는 좌우측에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이 나왔다면 지금 이렇게 중앙 쪽에 클러스터가 나온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면 형식의 디지털 클러스터 중에서는 변화폭은 작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M 차량 최초로 토글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단은 여기 제일 위쪽에 버튼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런 방식은 BMW라든지 아니면 푸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E7 트림의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따라서 이렇게 가니쉬의 재질과 컬러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블랙 인테리어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이글로시도 있으면서 약간 브라운, 메탈 같은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신선하게 느껴져요. 참고로 현재 보시는 컬러는 그레이 인테리어인데요. 이렇게 가니쉬와 트레이 등 이런 것들의 컬러와 소재가 블랙 인테리어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쪽도 이렇게 밝은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광이라서 조금 더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긴 하지만 이 센터 쪽에 이런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실용성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존 토레스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분들 의견으로는 플로어 공간이 뭔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헤드레스트가 옷걸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옷걸이지 사실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뭐 별도의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최대 맥스 10kg까지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줘서 눌렀는데도 이 정도면은 꽤 튼튼한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식사 이런 거를 하기도 좋고요. 특히나 토렉스 EBX는 동급 대비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토렉스 EBX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40km 정도 운행을 한 상태이고요. 출발하기 전에는 배터리가 78%였습니다. 지금은 69%예요. 그리고 외부 온도는 섭씨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69% 정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32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4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공조 시스템은 거의 쓰질 않았어요. 일단 주행 시의 첫 느낌은 제가 오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막히는 길도 가고 지금 또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솔린 토레스보다 이 차량이 더 무겁습니다. 430kg 정도. 그래서 출력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탔었는데요. 오르막길을 가는 순간부터 저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페달감도 라이트 한 편에 속하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즉각 토크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엑셀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도 고속 한계치가 웬만한 속도에서는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차가 무거워지긴 했지만 430km면 꽤 많이 무거워진 편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코나 기준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과 전기차 간의 이 무게 차이는 한 315kg 정도가 납니다. 근데 EBX는 430이니까 꽤 많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라이트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특히 내연기관 토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EBX와 동일하게 동급 대비 공차 중량이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저단 기어에서 약간 굼뛴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뭐 고속 갈 수 있긴 하지만 고속 한계치가 동급 대비 조금 더 빨리 느껴지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내연기관 토레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EBX는 충분히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단 기어에서의 굼뛴 현상이 없죠. 바로바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요. 그리고 고속 한계치도 쭉 밀고 나갔을 때 이 엔진과 미션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은 EBX가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전기차다운 면모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살짝 지금 구비진기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쁘지는 않은데요. 일반 토레스, 그러니까 가솔린 토레스랑 비교했을 때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코너링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토레스 자체가 전륜 기반의 4륜을 선택할 수 있는 차인데요. EBX는 아쉽게도 4륜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륜 단일인데요. EWD 토레스는 살짝의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EBX도 마찬가지로 코너로 돌아갈 때 살짝의 언더스티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첩하고 날렵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턴도 하고 뭐 동글뱅이 구간도 갔었거든요. 그런 데에선 또 비교적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중립 정도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어렵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토레스 EBX는 전기차답게 회생제동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는 1, 2, 3 스마트, 이렇게 4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는 이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회생제동을 개입해주는 오토 모드입니다. 현재 스마트 모드를 활성화를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거의 40km 넘게 운전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페달 시프트가 우측에 플러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EBS는 플러스가 좌측에 있습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또 금방 적응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스마트 모드로 해둔 상태이고요. 자, 시속 90km에서 엑셀에서 페달을 뗐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에는 회생제동이 한 레벨 1 정도로 약하게 개입이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80km에서 페달을 뗐을 때 회생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현재 70km에서 떼볼게요. 오, 굉장히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뭐 말타기 현상이라든지 특히 피칭 현상, 이런 것들이 다른 차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 이게 오토 모드가 아닌 레벨 지금 3로 다시 바꿔둔 상태입니다. 3로 바꾼 다음에 엑셀에서 페달 떼보겠습니다. 회생제동 개입이 좀 강력해지면서 말타기 현상, 이 피칭 현상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레벨을 따로 조절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스마트 모드로만 해 두신다면은 속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을 개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편리하면서도 이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속도 감쇄 구간, 빨래판 구간인데요. 이랬을 때에는 이 노면에서 오는 소음과 진동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18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최대 20인치까지 업을 할 수 있어요. 가솔린 토레스랑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은 EBX가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원래 기존의 토레스는 살짝 이 바운싱이 느껴지는 살짝 통통 튀기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배터리로 인해서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또 노면 소음 구간이거든요. 요런 데에서는 울려 퍼지는 게 있습니다. 소음 진동이. 현재 이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거든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타이어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흡차음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소음 면에서 좋아야 되는데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런 노면 소음의 유입은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풍절음이 일반 토레스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이중 접합 유리는 여기 윈드실드 앞유리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유리 1, 2열에는 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중 접합 유무를 떠나서 이 도어 실링이 뭔가 좀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부 소음 유입이 다른 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은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자면은 코나와 니로가 경쟁차로 꼽힐 수가 있고요. 덩치만 보자면은 아이오닉 5와 EV6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정숙도 같은 경우는 코나와 니로보다는 이 EBX가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오닉 5나 EV6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열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한번 운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토레스 EBX에서는 ACC 부분과 ADAS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교차로 대항차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이 ADAS류가 보강이 되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보조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약간 현대 기아와 비슷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 기아가 기준점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가장 많이 접해본 차가 아마 현대 기아차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내 인테리어, 가령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이런 토글식 기어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디자인이 많이 접목이 되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달렸을 때의 느낌은 기존 내연기관 토레스보다는 센서의 민감도가 소폭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차선 보조나 핸들 보조 이런 것도 내연기관 토레스보다 조금 더 좋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도 뭐 거슬릴 부분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가감속을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변경 보조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클러스터에서 지금 차선 변경 보조를 할 수 있다면은 OK를 누르세요 라고 팝업 문구가 뜹니다. 근데 그게 5초 안에 OK를 눌러야 돼요. 이게 1초만 늦더라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발동 조건이 살짝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이 활성화를 해둔 상태이고요. 현재는 대교 위이기 때문에 좌우측에 이 차선 변경이 안 된다고 빨간 색깔로 이 클러스터에 빗금이 쳐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클러스터 상단에 보면은 핸들 보조, 차선 보조, 차선 변경 보조, 휴식 권장 이런 아이콘이 뜨고 있거든요. 아이콘의 디자인과 컬러가 현대 기아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현재 저는 실선 구간에서 점선 구간으로 왔더니 클러스터에서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린 컬러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대기아 차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기능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편도 4차선 구간에서 3차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도 할 수 있고 우측으로도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아이콘이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인식률은 현대기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3차선에서 4차로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4차, 아, 근데 이 핸들을 잡으라는 팝업 문구가 좀 빨리 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차로에서 4차로로 갈 때 이 핸들이 알아서 틀어준다는 요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막 테슬라처럼 손을 떼더라도 알아서 가주는 형식이 아닌 보조, 살짝은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핸들에 그냥 가볍게 손만 걸쳐둔 상태입니다. 제가 힘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속이라든지 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속도를 지정을 해서 그런지 별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엑셀링을 해준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토렉스 EBX 2열입니다. 일단 2열을 탔을 때의 첫 느낌은 공간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불편함보단 편안함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단 제가 오늘 거의 한 100km 가까이 1열에서 운전을 했는데요. 1열에서의 승차감은 기존 토레스보다는 좋아졌다라고 느껴졌는데 그 좋은 느낌이 2열에서는 옅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이 도로 요철 구간을 지나갔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비교적 노면 상황을 지금처럼 이 엉덩이 시트에서 조금씩 읽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이 18인치 사양이거든요. 타이어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뭐 흡차함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이런 안 좋은 노면 구간에서는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파이가 조금 적다라고 느껴지고요. 노면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읽어줄 수 있는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빨래판 구간을 방금 지나갔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전기차를 탄 것 같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내연기관 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뭐 가솔린 이런 차량의 승차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요. 코나 전기차와 니로 EB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토레스 EBX가 좀 더 푹신하고 나긋나긋하고 편안하게 타기 더 좋습니다. 아이오닉 5와 EB6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이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을 타다가 이 EBX로 기변을 했을 경우에 어색함 이런 것들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덜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들으셨죠? 방금 이제 터널 구간을 진입을 했다가 다시 탈출을 한 상태인데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소음보다는 진동이 이 시트
시트가 뭐 다른 거를 쓴 것인지 시트에서 느껴지는 진동들이 살짝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와일드하고 조금 더 바운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코나 롱레인지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3,800만 원대가 되고요. 니로는 3,900만 원, 아이오닉 5는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EBX 같은 경우는 실구매가가 3,800만 원부터잖아요. 근데 저라면은 EBX에 한 표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나나 니로 대비 EBX는 한 체급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서 오는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급 아이오닉 5와 EBX의 실구매가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저렴하면서도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EBX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토레스 EBX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12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출발하기 전에는 배터리가 78%에 주행 가는 거리는 330km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51% 정도가 남아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5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비 같은 경우는 공인 전비는 5km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닌 결과 6.9km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행 코스 상당수가 고속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전비가 잘 나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